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음성이 안 들리거나 아니면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분들은 네,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오디오만의 문제는 오디오는 대체로 이제 수신기 측에서 볼륨을 올려주시거나 이어폰을 꽂거나 하시면 대체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점이 없다고 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독서노트 시즌 2 이제 고입 자소서부터 대입 생기부까지 좀 유용한 독서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사회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계열의 이제 야망계급론이라는 네, 제목이 좀 세죠. 이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 계셔서 좀 입장을 시켜드렸고요. 오늘은 뭐 대부분 제 카톡방이나 밴드통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따로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인력, 학원 관련 경력 드리고요. 어, 네, 좀 보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가죠. 이 설명에는 이제 요 목차를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이 밝히고 있는 독서 활동의 중요성, 대입에서의 독서 역할, 그다음에 이제 고입에서 홍보 자사고 입시에서 이제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신간 위주로 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책도 올 봄에 네, 좀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뭐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는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발표 및 보고서 주제로의 확장 얘기, 그다음 창시 및 세특기 사례, 그다음 제 프로그램 안내 이 정도 순서로 해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 35분에서 40분을 총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가 말하는 독서활동, 뭐 꼭 서울대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이 말하고 있는 독서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벌써 2018년도 얘기니까요. 벌써 좀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반복해서 드리고 가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24학년도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죠. 18년에 나왔고, 18년, 19년에 나왔고, 이제 그 20년 시행이 돼서 지금 이제 얘네들 대학에 갔죠. 완수와 첫 해가 이제 올해 대학에 간 친구들인데 이제 거기서 어떤 상황이 그때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요거였어요. 독서활동. 그러니까 생기부 기존의 7번 항목이죠. 이 독서활동이 뭐 이렇게 기재는 되지만 예를 들면 이건규란 지은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이란 책은 요 이제 기재는 되는데 미반영된다. 그러니까 소위 대학 쪽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자마자 입시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이 책을 읽을 필요 없다. 책을 읽느니 수능 문제 하나를 뭐 모의 기출 하나 더 풀어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미 5,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 지금 7번 항목에서 누가 쓴 무엇을 읽었다. 요 목록 자체는 이미 2016년 정도부터 무력화됐어요. 2010년, 18년이나 정확히는 18년부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이 독서 활동에다가 뭐 이 책을 읽고 뭐 뭘 고민하고 무슨 생각을 해봄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줄 정도씩 서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2017년 정도 들어오면서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 활동보다는 이 항목보다는 이제 책을 읽고 뭔가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쪽에 기대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항목이 바뀐 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계에서 아니면 이제 약간 의도를 가지고 뭐 정시 쪽에서 좀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신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꾸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뭉개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육부 해명 자료였어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놓았던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이 잘 돼 있는 거라 일단 제가 제작력을 가지고 왔긴 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업 관련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활동 행동 승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제로 강조하는 것처럼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여전히 이제 독서를 중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가 유지됐을 때 그 학교별 문항으로 여전히 독서 활동에 대해서 물어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자면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서울대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한 3월, 4월쯤 나온 자료인데, 요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주요 사립대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뭐 이제 고대나 성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주요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기서 이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가 시행되는 첫 해가 작년이잖아요. 그런 해에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뽑겠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라 이 학교들이 내놓은 자료예요. 자,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4학년도엔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폐지됐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 없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복사 활동 등은 대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희, 건국, 연세, 중앙, 한국외대는 어떻게 학생들을 좀 학종으로 뽑을 것이냐를 여기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이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이제 작년에 설명회 한 번을 잡아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밴드 들어오시면 이제 그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독서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다. 그죠? 가장 간접 체험으로서, 뭐 학생으로서 소위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잖아요. 음. 그래서 독서를 강조를 해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아까 오셨던 그 7번 항목 생기부에서 2024년 대입부터는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자, 직접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대요. 자, 그러니까 빠진다가 아니라, 근데 뭐야? 하지만, 우리말은 역적부터가 진짜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평가를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죠?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간접적이지만, 그럼 독서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학들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 학종에서 하나의 약간은 좀 편의적으로 기준점을 잡을 때 건대 이상과 건대 미만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대학의 어떤 선호도가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 건대가 이 중에서는 이제 선호도에서 가장 조금 뭐 외대는 이과 없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좀 내려가죠. 근데 이제 이 건대 이상을 가려면 독서 활동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울대학교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서울대는 독서 책을 이제 읽은 활동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원자들이요. 합격자는 아니에요. 지원자들이 그 자소서에 많이 적었던 책들을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뭐 이거 전 학과를 다 통틀어서 적어놓은 건데 뭐 장즈글러, 세계의 절반, 진북의 봄, 멋진 인생의 미움받을 용기, 정의란 무엇이 이런 책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여기 21년인데 20년도 비슷하고요. 그죠? 세계의 절반, 미움받을 용기, 진북의 정의란 무엇인가? 요것만 좀 다르죠. 데미안이 들어와 있는 건 좀 다르고 이거 뭐가 써서 비교하면 멋진 신세가 빠졌네요. 그죠? 멋진 신세가 이게 꽤 내려가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19년은 미움받을 세계의 절반, 진북의 봄, 데미안, 정의, 멋진 신세가 6위 계속 돌고 돌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데 서울대 가면 무슨 책을 봐야 하느냐. 근데 이제 서울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로리 6호, 아로리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웹진입니다. 입시와 관련된 웹진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예전 자격이 4번이었으니까 매직 솔루션은 없다. 아니, 흔히 얘기하는 어떤 책을 읽으면 붙고 어떤 책을 여기 쓰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뭐 한 5개 정도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럼 이런 책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다들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돼가 되는 것인지, 다들 읽으니까 나는 피해야 한다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해요. 2017년, 18년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권을 봤더니 이래서 해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17, 18년이 아니라 19년, 20년 뭐 계속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대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자,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에 표표히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학생 어떤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뭐 그런 용어 쓰죠. 인텔렉츄얼 리니올로지라고 이게 쓰는데 어쨌든 나만의 지성사가 흔들린다. 음.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표표에 흩날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류라는 건 뭐 베스트셀러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추천도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흩날리는 건 무색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서울대 얘기는 네, 이런 책들이라고 해서 남들이 읽는다고 해서 읽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시면 결국은 이런 책들은 읽어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읽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런 책들을 읽는 것이 가장 최선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즉 서울대는 뭔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독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음. 자, 그래서 대입에서 이제 독서는 여전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입으로 가겠습니다. 보입에서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제가 인터렉츄얼 지니어로지 표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기록부에서 약간 자기 관리의 상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좀 이제 그 학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대적인 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책은 자기가 이제 꾸준히 계획을 갖고 읽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자기 관리 상징 수단 얘기를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상고처럼 독서 활동을 아예 따로 써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특히 이제 1번에 뭐 연가고도 그렇고 다뭐 전사고도 비슷한데 어쨌든 심화탐구와 관련된 활동들을 아무래도 좀 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마땅한 게 없다. 아니면 뭐 좀 퀄리티가 뭐 두 개, 세 개 쓰기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이 책을 읽은 이야기가 충분히 이것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하버보슈에 관련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로 배운 10대 통계학을 읽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면접에서의 단골 질문이다. 그래서 뭐 이 상상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내용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냥 그 뭐 저희가 예상 가능한 질문들 그 자기소개서 베이스로 질문을 뽑을 때 그거 아닌 뭔가 약간 질문 중에서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것은 독서에 관련된 질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은 고입에서도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입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독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뭐 모든 설명이 항상 다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 이 독서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잘 되고 있죠? 네, 저거가 네. 오늘 이 책입니다. 뭐 일단 책을 보고 오신 분이 아마 대체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지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죠. 표지에도 좀 뭐 텍스트가 좀 많은 편이니까. 자, 이 책은 일단 야망 계급론이라고 좀 그 제목이 붙어 있고요. 기본 이제 구제가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비과시적 소비의 부상과 새로운 계급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뭐 가계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물건을 뭘 사고 뭘 덜 사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뜻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경영이라든지 소비자학과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예, 이런 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소비자학과 가는 친구들은 충분히 이 책을 어, 예전에 만약에 서울대 어떤 메인 도서를 찾을 때 있다면 그걸로도 선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학 책이죠. 네, 사회학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어쨌든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제가 요건 내용이 담진 않았는지 어려워서 일단 브로디의 이제 디스팅션 구별짓기란 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진짜 언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이는 것처럼
과시적 물질적 소비 대신 비과시적 문화적 소비로 간다라는 이제 어떤 약간 트렌드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건 그냥 간단한 책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요거 제가 그냥 짧은 것만 같이 보고 갈게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 좀 작은가요? 제가 그러면 이거 실제 원본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공유를 풀고요. 요 기사가 생각보다 PPT에 작게 들어가 있어서 저거는 좀 내용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 기사를 가지고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요금 찍고 야만 계급론은 서스타인 베블론의 유한 계급론을 직접 겨냥한다. 자, 유한 계급론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속된 말로 히트를 친 책인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학생들에게 난 익은 용어는 배불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불런 효과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품 소비 현상을 설명할 때 보통 이 배불런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네,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비싼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 적잖아요. 오히려 가격을 비싸게 붙임으로써 소유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 뭐 마케팅을 노리는 그런 것들 배불런 효과라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배불런 효과가 요 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야만 계급론은 뭘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 유한 계급론을 직접 겨냥한다는 거죠. 더 쓸모없는 과시적 소비에 열중한 유한 계급을 비판한 배불런의 고전으로 21세기의 지배계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할리데 헬kit의 판단이다. 그는 이 유한 계급을 대신할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야만 계급이다. 자, 그럼 야만 계급이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 물질적 소비 대신 뭐 명품 사거나 뭐 외제차 사거나 뭐 막 해외여행 이런 게 아니라 과시적 물질적 소비 대신에 남들 눈에 쉽게 뜨이지 않는 비과시적 문화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대물림하는 새로운 지배 계급이 그가 말하는 야만 계급. 이게 과시의 반대 상대 개념인 비과시, 물질에 상대되는 개념 문화적 소비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 경제 수준이 향상으로 과시적인 물질적 소비는 더 이상 지배 계급의 전유물이 되지 못하기에 뭐 이제 노동하는 명품 산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국어판 표지에는 유기농 식품, 기능성 아기띠, 필라테스 수강,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 환경단체 후원, 연금저축 같은 항목 등과 그에 소요된 비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이제 그 표지를 여기 이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야만 계급의 정체성을 이룬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고가의 교육 및 의료 혜택은 물론 가정 분만과 모유 수유, 애착 육아 등이 계급 재생산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는 관찰도 흥미롭다. 야만 계급의 비과시적 소비 중에는 진취적이고 가치관 지향적인 선택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엄연한 경제적 불평등을 감추고 계급 체계를 고착화시키면서도 도덕 의식과 권리 의식을 갖춰 있다는 점에서 과거 유한 계급의 소비주의가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게 지은이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뭐 이중성이 이제 있다는 거겠죠. 좀, 음, 이거, 저걸 안 했나요? 저거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유한 계급에 비해서 야만 계급론의 행태가 뭔가 더 부정적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에피소드나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요. 일단 지루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깊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분우 뒤에 구별짓기만큼의 깊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좀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워낙 케이스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루하지 않고요. 마치 그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 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워낙 그 소재가 되게 많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뭐 보고서나 발표 정도 하기엔 충분합니다. 이게 뭐 한 학기짜리 뭐가 될 만하냐고 물으시면 그거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그냥 보고서 하나 세 장을 다섯 장을 쓰잖아요. 그 정도 하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네, 원래 PPT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이제 이런 책이다 일단. 그리고 어, 원래 제가 출판사에 약간 그런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보여드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보조인 걸로 뭐 별로 자료 없이 계속 말로 얘기를 해서 그냥 거기 이 관계자분이 별로 여기 이제 뭔가 비주얼라이즈 할 만한 자료 없이 제가 가져오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 번역한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 자체가 약간 이제 그런 진보적인 혹은 약간 그런 좌파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책을 많이 사회과학서를 많이 내는 곳이어서 그렇게 마케팅적으로 뭔가를 많이 쓰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곳이고 그래서 목차 읽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계급의 야망의 등장, 과시적 소비 이런 제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느 한 챕터만 읽어야 되면 어디를 봐야 돼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장인 것 같아요. 21세기 과시 소비 행태가 가장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딱 그냥 한 장, 굳이 여기서 하나 이제 골라야 되면 이 장이 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약간 학과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성, 그러니까 사장 얘기가 좀 이 독특, 뭔가 조금 이제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활동과 관련된 그런 상품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장에서는 이제 약간 육아 내지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유 수유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만 계급에서는 모유 수유를 해야지만 네 나름대로 이제 어 인정을 서로 인정을 받고 아니면 어떤 스스로의 어떤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자가 비판하는 건 뭐 모유 수유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 그 직장 다니는 여성이나 엄마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유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어, 직장을 안 다녀도 되든지, 안 다녀도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외벌이로도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면 회사가 이제 굉장히 본인이 전문직이어서, 이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뭐, 약간 유연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 대다수의 어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기성 여성이나 어머니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슈퍼우먼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과시적 소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뒤쪽을 또 가면 뭐 5장 이렇게 가면 이제 교육 쪽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또 이제 뭐 아이와 시간을 뭐 많이 보고 이것도 사장에 나온 내용 같은데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러면 이제 본인 중에 어쨌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만큼 이제 뭐 주일도 확실해야 되고 1년에 뭐 휴가도 충분히 확실히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직으로서. 그런 데 있어서 사실상 좀 달라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같은 데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나오는 게 그 채소의 소비량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샐러드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저도 잘 안 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신선한 그 채소의 소비량에 있어서 이 뉴욕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이런 소비량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도시는 채소 소비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좀 이 책은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도시에서 약간 그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뭐 이제 서울 같은 데가 사실은 뭐 마트가 다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뭐 채소 사 먹기 어렵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이제 약간 일본도 그런데 약간 어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 중심부에는 채소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과일 가게도 있고 외곽으로 가면 채소 가게나 과일 가게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먹지 못하는 뭐 그런 일들은 약간 그런 공동화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약간 그것과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어, 시의적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책은 사회학 책인데요. 사회학 책인데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같은 뭐 이제 여기라는 것처럼 이제 방금 이 브로디에가 언급되죠. 그래서 이제 요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한겨레는 경향 쪽에서 책을 좀 더 주목해서 크게 다룬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요거는 그냥 제가 한 글씨만 볼게요.
새롭게 등장한 상류층 야만 계급 이들은 비싼 사치품을 사는 대신에 교육, 건강, 어, 은퇴 등에 많은 투자를 그러니까 뭐 연금도 많이 들고 이런 걸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캐머런 전 총리의 키친 서프가 이제 그 나는 뭐 이제 뭐 그 저녁을 먹는다. 저녁 먹는 곳에 뭐 서프라이즈 먹는다. 이거 자체가 이제 그게 주방과 구별되는 식당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약간 부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고소득 고학력의 모성 중심 문화는 은밀하고 심각한 계급 격차의 단면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약간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로드의 구별짓기에서 거기서 이제 아비투스란 개념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 클래식 듣는 사람은 계속 클래식 들어서 클래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애들도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로 치면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 트로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듣는 음악이라든지 소위 그러니까 그 부제가 이제 그건 문화와 취향의 사약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제목 명품백보다 교육 환경 새로운 엘리트의 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적 수업의 효용성이 감소하니까 뭐 졸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부의 지층을 드러낸 다른 수단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 떠오르는 건 사실은 뭐 강남 좌파 이런 내용이 사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본인이 어떤 행태라든가 실행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론과 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는 그다음에 비과시라는 것이 이제 여가와 교육을 나타. 그래서 여기 다시 하는 것이 그도시좀 있어서 유한 계급과 다른 새로운 엘리트층이다. 그래서 유기농을 이것 맞죠? 유기농해요. 자녀 교육과 보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에서 항상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유기농이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도 이걸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책 내용 중에 이제 홀푸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홀푸드. 어, 이 홀푸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는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만 뭐 약간 스스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만족 어, 이런 것들 좀 활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내용을 보시면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기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게요. 책 내용이 일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사실은 저 스스로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도 있어.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설명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 나옵니다. 중국산 저가의 대신 좀 비싸도 미국산을 사거나 미국 대도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농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잡지 뉴요커를 읽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뉴요커를 읽진 않지만 이것도 뭐 대학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타임 정도를 봐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 하나 끼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했던 거랑 그런 거랑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건데 이런 비과시적 소비는 이른바 과시적 생산과 짝을 이룬다. 누가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중요하고 그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과시적이다. 유기농 먹거리를 내서 마트체인 홀푸드, 공정무역을 넘어 농민과 직접 무역을 통해 고품질 원두를 사용하는 스페셜 커피 기업 인텔리전시아.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인텔리전시는.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산업혁명 이전 방식의 생산자를 찾아 이들이 만든 옷과 신발 등을 내세우는 인더스트리 오브 올 레이션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시적 생산과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 이걸 삼으로써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재력이 돼야 살 수 있지만 반면에 이걸 찾아 쓰고 뭔가 나름대로 좀 뿌듯함을 갖는 거겠죠. 스스로 좋은 일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소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요 홀푸드 같은 거는 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약간 어쩌다 보니 근처에 올가라는 데서 거기 좀 애용을 했었는데 저도 그게 올가 뒤에 홀푸드가 붙어 있어서 이건 풀모님은 이제 운영하는 데였는데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도 좀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꼭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책 내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조금 그걸 우리가 좀
그 발표 내용으로 끌고 갈까 가보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죠. 가장 먼저 연상되는 건 이제 MZ들의 가치 소비. 이게 사실은 조금 요새 시들한데 한 2022년, 뭐 21년 내지 코로나 직전에 좀 가장 많이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이크를 켜신 분이 있나요? 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초반까지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비를 하는데 아까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중국산 대신 미국산하고 이거야 이제 약간 그런 내셔널리즘의 계열이겠지만 뭐 공정무역 뭐를 사고 뭐 환경 관련된 걸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적응시 좀 볼게요. 코오롱 FNC의 업사이클링 이제 이거 재활용한 거죠. 레코드 재고로 새롭게 디자인에 각광을 받는다. 그다음에 종합 건자재 기업 혈액비는 페트병 활용해서 뭘 하고 이거 이제 뭐 페타고니아가 제일 유명했죠. 애들한테는 롯데백화점 현수막 보냉백을 모아서 친환경 피크닉 세트 이런 식으로 이제 MZ 세대가 소위 말해서 뭐 가치 소비 혹은 이제 미닝 아웃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의미 있는 걸로 이제 그치, 무슨 무슨 아웃 이제 하듯이 커밍아웃 다시 미닝아웃 하는 소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반대로 이제 보이콧 대신 바이콧.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사는 거죠. 좋은 기업의 물품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건 이제 통계청의 이제 MZ 세대 내부 분석이랑 보고서 두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로데이터나 갖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계청은 25일 MZ 세대를 세 분석한 내용 등을 담은 통계 플러스 2024년 보고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MZ 소비다 미닝아웃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은 솔직히 그냥 기사들이 아이템 세계에 지금 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논쟁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청 보고서 쓰고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르죠. 네, 그렇게 물론 이 기사 전체는 그 내용만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뭐 착한 소비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같은 맥락입니다. 착한 소비 혹은 뭐 돈줄 이게 이제 바이 콧이죠. 했을 때 앞에 나왔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선행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의 가게나 이런 데 가서 팔아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유책을 약간 긍정적으로 확장을 시켜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 요 계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경영이나 뭐 소비자 쪽에서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이죠. 경제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확행, 그다음에 뭐 가심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남에게 보여 뭐 이거 나오는 거죠. 스몰 럭셔리.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중적인 건데 어쨌든 럭셔리이긴 럭셔리인데 나름대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진짜 비싼 건 스몰 럭셔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불황의 작은 사치가 열풍한다. 립스틱 대신 비싼 치약을 산다. 그래서 이제 젊은층 가치 소비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비싸도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경향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걸 알면 뭐 그래도 여전히 배불러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약간 이제 앞서 보신 책의 논지에 약간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아직도 배불론의 효과, 배불론의 지적은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비쌀수록 잘 팔려 침대 업계 마케팅 전략 바꿔놓은 배불론 효과다. 그래서 네, 침대 하나 가격이 최고 12억에 달한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는지는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황에도 하이엔드 수요는 는다. 가격 올리고 프리미엄 공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완전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백화점 같은 경우도 어차피 VVIP들이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가져가니까 그들에게 강조한다 해서 여전히 배불런 효과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앞에 책을 약간 반박하는 당연히 그런 형태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파트 명칭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있는데 아파트 이름을 이제 짓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네이밍을 함으로써 이제 가격을 올리는지 그런 얘기들. 요건 이제 사실 뭐 10여, 15년 정도부터 전부터 명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불평등은 이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라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서 이제 다른 책하고 좀 연계 독서해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었던 혹은 앞에 제시됐었던 브루디의 구별짓기도 당연히 가장 직접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책은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학부 한 3, 4학년 때 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걸로는 요 책,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약간 계급 천장. 이 책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특권층 출신이 임금 승진에 유리하고 부모 찬스의 계급도 등등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건 상징 자본 쪽으로 좀 더 가 있어요. 이제 왜 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 그래서 역시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제 브로드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까 그거는 이제 소비라는 쪽 하나로 봤다면 이거는 이제 어 임금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약간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죠. 아까 그건 약간은 인텐저블한 문제였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연계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흔히 지금 약간 그린워시. 이제 아까 뭐 MZ 세대 미닝아웃 가치 소비 착한 소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약간 편성해서 뭐 그린워시. 이거는 뭐 오래됐죠. 뭐 면접 문제도 몇 번 등장할 정도로 이제 꽤 지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그 페트병, 뭐 페타고니아 뭐 스타벅스 뭐 에코백 만들었다는데 그래봐야 뭐몇 개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린워싱이라는 주제로 또 접근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죄송하네요. 이건 영상 올라가면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야망 계급론 기본적으로는 사회학 책인데 그것을 일단 소비 행태를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환경계열 쪽에서도 활용 가능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5월 달에 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고3이나 고2 입장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3이 많이 해당될 것 같긴 한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기말고사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진단을 하는 진단 컨설팅 좀 받고 가시면 좋겠고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는 정말 실제 카드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창 수행평가 등등등 하고 계실 텐데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설계 컨설팅을 통해서 오늘 제가 뭐 이 책 하나 갖고도 학과나 아니면 본인의 진로나 희망 따라서 설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약간 베리에이션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1학기 수행평가들 아직 안 된 거 혹은 뭐 자율진로 동아리 쪽에 써야 하는 활동들 같이 아이템 정하고 방향 잡고 소스까지 잡는 컨설팅이니까 뭐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받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이런 설명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요 독서노트 2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엘브라운에서 현장 설명회로 전형별 스펙과 면접, 이제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연고대 추천, 교과 전형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브라운 대치해서 합니다. 대치 통합 영재관이니까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 대부분 다 제 일단 개별 연락망 안에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요 밴드 뭐 가입하시면 지나간 설명 영상이나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관심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오늘 독서와 관련된 말씀 쭉 드렸지만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입시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었고요. 컨설팅 비용이요. 컨설팅 비용은 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강남교육청이 그렇게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분짜리면 제가 60을 받고요. 90분으로 하게 되면 45를 일단 받습니다. 방학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설계 컨설팅은 120분이니까 비용이 60입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다음에 또 주네. 블로그요? 밴드요. 꽤 뒤에 있는데. 제 왼쪽 겁니다. 이 성행기 위주큐 제 왼쪽 거.
예전 캡처라 이런 적은데 지금은 한 1,500명 이상 있어요.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아마 에듀큐레이션으로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